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화 여성작가의 학술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이윤선입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정기 전 주제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의 순조로운 진행을 이끌어 주신 한국화 여성작가의 송구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화 여성작가회에서는 봄에는 평론가분을 모시고 전시를 위한 주제 세미나를 열고 가을에는 우리 회의 훌륭한 회원분들이 연구하신 논문을 요약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인 학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올 봄에는 고충한 평론가님을 모시고 생태 예술과 여성성이란 주제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진행해 주실 훌륭한 회원분은 정유선 조혜리 회원님입니다. 이 세미나는 저희 방역 수칙을 지켜서 극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모든 회원분들은 영상으로 시청하시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지 못해서 섭섭한데요. 올해도 벌써 연말을 향해 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신년 할애식 때는 코로나 이전처럼 저희가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7회 학술 세미나는 정유선 선생님과 조혜리 선생님 두 분께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먼저 정원화훼의 생명인식을 통한 의상표현 연구를 주제로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정유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명인식으로 바라본 정원화훼의 의상표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무리 지은 제 박사 논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이 정원화훼로부터 체득한 생명력에 대한 인식과 화훼와의 교감에서 일어나는 감정 사유가 서로 교용하여 새롭게 창조된 의상 표현임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 회화창작은 직접 키우는 정원화훼라는 작은 생명체의 생명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각자 주어진 고유의 성정에 따라서 다른 생장 변화를 보이고 또 다양한 정원화훼의 관찰과 사생으로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찰과 사생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끝없이 지속시키는 본질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인으로 하여금 화훼를 자신과 일치된 존재로서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하고 경험하였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돌아보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고 또 정체성을 찾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원화의 변화무쌍함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체험한 생명인식과 그리고 정감 사유가 어떻게 연결성을 짓고 또 이 의상으로서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정원화의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계기부터 학폭의 구체적인 예술 형성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또 분석함으로써 정원화의 생명 변화와 자아 심리의 관계성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감정과 생각을 품고 있는 의상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문헌 연구인데요.
각각의 화의 생장 변화와 계절의 순환이 이제 제 그림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데 그것을 밝히기 위한 어떤 문헌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생이 아닌 어떤 정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키워지는 화해라는 어떤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동양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게 예술과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행작가 연구인데요. 선행작가 연구에서는 기존의 작가들이 어떤 식물이나 어떤 그런 화해를 어떻게 관찰을 하고 거기서 뭐를 얻으려고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 그림으로 실현됐는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고 또 제 그림 중에서 감정을 풀어내고 뜻을 의탁해서 표현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 작가로는 어떻게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 연구와 선행 작가를 기본으로 해서 저의 작품에서는 이제 그러한 정원 화해를 통해서 생명 인식한 것들이 저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건드려서 이제 작품으로 표현되었는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자화 존재의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물화된 존재로서 저와 이제 흡인된 존재로서 그 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어떤 작품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계속 순환되는 어떤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화의 다양한 변화들을 기반으로 그 시간성과 그 안에서 제가 찾은 내적 함의가 표현된 작품군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의부동의 자연성인데요.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생태적 특성 그리고 성정은 지키면서 다른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그 생명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정원의 풍경을 기반으로 한 화의부동의 자연성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헌 연구인데요. 변화와 순환의 자연관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기라는 어떤 기운 안에 음기와 양기라는 두 기운으로 나뉘게 되는데 음과 양이라는 두 기운은 서로 강함과 부드러움, 강유 그리고 움직임과 움직여서 드러나는 것과 고요해서 숨어있는 것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하지만 어떤 기운이 강하게 드러나면 다른 기운은 조금 숨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기운이 강하게 드러날 때 부드러움으로써 자기를 조금 숨겨서 이렇게 드러남과 고요하게 숨는 성질이 일음일량하면서 번갈아가면서 갈마들면서 이제 발현한다라는 어떤 그 음양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행이라고 해서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5가지 사물 그러니까 뭐 불, 물, 나무, 쇠, 토양 이렇게 5가지 사물은 서로 대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대립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제 서로 상호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이제 전화해서 상반 상생을 하는 어떤 조화로서 이제 자연의 이런 생명의 현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예술로서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종영이라는 사람은 기운은 사물을 변화시키고 사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성정을 자극해서 흔들음으로써 이제 춤과 노래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감정이 밖으로 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생명의 순환이나 변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감정 사유를 터치시켜서 그것이 작품으로 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자연관에 대해서는 생생질이라는 어떤 그런 이론과 연관시켜서 풀어냈는데요. 이제 대진이란 사람은
생성하면 쉼이라는 것이 있고 쉼이 있으면 반드시 생성함이 다시 오게 되니까 이제 천지가 변화하면서 생성하는 원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모든 자연 사물들은 결국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으로 돌아가지만 그런 회귀는 또 다른 생의 시작이라는 어떤 생생지리, 생명의 이치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와 순환의 자연과는 어떤 화해의 씨앗과 이른봄의 실록에서 생육의 법칙을 체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옮기는 저의 이제 그런 작품의 제작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헌 연구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 조성과 화해 생명의 관계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소재로서 선택하는 화해들은요,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막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정원이라는 어떤 한정된 유한적 공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어떤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정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술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미적인 감각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동양의 정원에서 추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자연의 변화와 조화 질서가 그대로 이제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를 포함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무한한 자연 세계를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간으로 끌어들여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생명의 질서를 느끼고 그것에 이제 무한한 정신적인 자유를 느끼고 어떤 정신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의 작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문헌으로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정원이라는 것은 계절의 유동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자연 경물과 신미 주체와의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서정적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화해와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정서적 교감을 이룸으로써 인위적인 공간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무궁한 서정적 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나마 굉장히 바쁜 생활에서 잠시나마 어떤 외제 자연의 정치를 느끼고 정서적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초월적 내유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본성에 따라서 생장하는 화해를 통해서 어지럽고 너무 복잡한 세속에서 잠시 떠나서 심령의 자유를 느끼고 정신적인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 고관저택이 즐비한 명륜동에서 잠깐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 조그마한 정원을 조성해서 굉장히 바쁜 삶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사색하고 정서적인 자유의 경지를 느끼면서 시를 짓기도 하고 어떤 그 지인들을 불러서 어떤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도 정원이 단순히 예쁘게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 내유를 할 수 있는 세계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유와 사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살피는 그런 태도는 어떤 내적 수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색의 방편이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 좀 흐리긴 한데요. 정선의 독서 여가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면 선비 한 명이 난초와 작약을 보면서 자기와 어떤 우정을 나눴던 사람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회상하고 그때 나눴던 따뜻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음미하고자 하는 장면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서도 그냥 인위적으로 예쁘게 꾸며진 공간을 넘어서 서정적으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고 또 초월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적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내재된 기억을
끌어올려서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동양의 정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화해라는 어떤 소재에 생명 인식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개체의 속성과 창신의 세계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동양의 그림을 보면 식물을 소재로 하거나 어떤 화유를 소재로 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그게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더라도 이제 그 생명의 근본 원칙,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의 원칙을 떠나서 뭐 작가 마음대로 막 그리거나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뭐 변형을 하더라도 어떤 그 객관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생명의 이치와 그 조화를 이루는 근본 법칙을 상리라고 봤는데 그 상리에 기반을 해서 작가의 이제 감정이 더해져서 표현이 된 것이 이제 동양의 작품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나무 그림을 봤을 때 싹의 잎이 마디와 잎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위에 이제 소상죽석도를 보시면 이제 대나무가 이제 한 줄기로 쭉 나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점을 찍어서 마디를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의 특징을 이제 소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관찰을 하고 대나무라는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의 생명 원칙을 잘 파악한 후에 이제 그림으로서 그걸 풀어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고무귀석도에 대해서 이제 미불이 가지가 고불고불하고 돌에 주는 굳세고 매우 괴기해서 그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어떤 울적한 것 같다라고 비평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비평을 봐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식이라는 사람은 관찰을 하고 자연 생명의 근본 원칙을 파악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울분이 됐거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거기다 이입해서 새롭게 창신의 세계로 이끌어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정 우위의 무라 공간이라고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화초나 새 등의 새와 같은 이제 자연물에 창작자의 청산 정감과 심증의 뜻을 담아서 은유와 상징적으로 이제 형상화한 작품들을 이 서정과 우위의 무라 공간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정과 우위의 표현 방법은 심리 소재가 완전히 그 창작자와 일치가 되는 어떤 무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시 작품으로 갖고 온 이 작품이 마루야마 유코라는 분의 이제 수선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깊이 교류하고 마음을 나눴던 친구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수선화 그림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굉장히 생기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누워서 지어가는 듯한 조금 쓸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구치 가츠키라는 분은 이 그림을 보고 실제 수선화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사물의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창작자의 마음과 합치되고 교용됨으로써 하나의 그 물화된 존재로서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 분석과 그 선임 작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저의 작품을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는 자와 존재의 개별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정원의 화해가 저의 감정과 서로 교용되어서 저를 대변하는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화된 존재로 표현된 작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전에 사생을 기반으로 이제 작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연필과 스케치북을 들고 그 사물을 바로 앞에 정원 화해를 보고서는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순간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똑같은 삶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록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면서 어제보다 더 컸네, 이런 부분이 얘는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고 저 아이랑은 이런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 한 식물이 갖고 있는, 한 화해가 갖고 있는 생태적 특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케치 과정으로서 어떤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과 어떤 그 생명이 순환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시로서 이제 히아신스 그리고 소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구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근으로서 싹이 나고, 봄에 싹이 나고,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꽃이 핀 후에 지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떤 정말 생명이 시작한 그 최초의 지점을 이제 저는 구근으로 봤는데요. 그 구근에 함축된 이런 비가시적인 생명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 그 구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 분명히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생명력은 어떤 그 유형의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무형의 본질이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의 사물은 무형의 본질이 근본으로 되어야 탄생이 되고, 무형의 기운은 유형의 현상을 통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유무가 함께 결합을 해야 어떤 온전한 생명체로 존재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저의 불안한 심리에서 탈피해서 어떤 뭔가 활기차고 조금 더 생기가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의 감정을 담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떤 자기 억압에서 발생한 불안감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내면의 희망적인 기운으로 다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를 표현하고자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자화 존재의 개별성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조금 보시면 이렇게 불타는 안개비와 같은 어떤 좀 내 안에 지금은 굉장히 힘도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이 내재되어 있고, 그 씨앗이 발아하면 이렇게 마치 불꽃과 같고 춤을 추는 듯한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어떤 내재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디에 심어져서 조금 더 그 영역에 이제 영양분이나 어떤 좋은 기운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저를 대변하고 저의 감정을 대변하는 그림으로서 어디에라는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새싹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는 형상이라든지, 그늘에 이제 심어진 나리꽃이 태양을 향해서 이제 일그러진 형상이지만 태양을 향해서 꽃을 피우겠다는 의지가 이제 발현된 어떤 형상으로서 희망의 감정을 나는 계속 찾아 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의 의지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 순환의 시간성인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계절 순환과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제 화의 다양한 형태를 관찰하고 사생함으로써 이해한 이제 자연 운행의 이치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계절이 갖고 있는 정치와 거기서 찾은 내적 함의가 이제 작품 제작에 굉장히 중요한 발단이 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생명 약동과 소생의 활기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고요.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 그림을 그 봄의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그 경험을 제가 조금 극복하고 이제 조금 활력을 찾을 때 사실은 제작된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봄의 실록과 같은 봄의 실록과 작은 생명들이 소생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생의 활기를 이제 저의 그 당시에 조금씩 일어나고자 했었던 어떤 저의 감정과 같이 이제 교육하고 그 감정을 대입해서 그린 것이 이제 이 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도약의 재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덥잖아요, 여름은. 근데 이제 제가 여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꽃들은 나리와 백합인데, 마치 그들은 이제 그 더위에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그 길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내 길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어떤 앞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저의 어떤 의지가 담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소멸과 성숙의 결실인데요. 이제 그 가을이 깊어갈수록 나뭇잎들이 검붉게 변하고 이제 씨앗을 맺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그냥 단순히 가을 풍경이 아니라 그 화해가 지나온 시간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의 시간이 다 응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성숙시키는 시기가 이제 가을이다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소멸과 성숙에 대한 사유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 가을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인내와 만남의 준비인데요. 겨울의 정원은 사실 굉장히 고요하고 진짜 아무런 변화가 사실은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겨울에 굉장히 추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봄에 꽃이 피울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겨울이라는 그런 고요한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꽃을 피우고 나아가야 될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요한 겨울의 정원을 통해서 조금 고요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나를 다지고 조금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어떤 인내와 다음을 위한 다음을 이제 준비하는 만남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담은 것이 이 겨울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부동의 자연성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림인데요. 화이부동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같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제 정원이 이루어져요. 누구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싹이 필 때 꽃이 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정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 각각 보면은 제가 꽃이 핀다고 해서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내 성정에 맞지도 않는 생태적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그 고유한 생태는 지키는 가운데 그런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작품군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지만 누구는 이미 꽃을 피우고 씨앗을 성숙시키는 과정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때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고, 또 같은 시간에 꽃봉오리를 맺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한 시기에 다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른 친구가 더 앞서서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정원의 화해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괜찮아. 사람들이 다 달라. 제가 꽃이 피울 때 나는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삶의 속도가 다르니까 너만의 속도를 지켜나가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이부동의 자연성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을 담은 그림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면서도 자신만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어떤 그런 화이부동한 정원의 풍경을 그린 것이 이제 이 작품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이 한 화면에 다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또 완전히 시들어서 메마른 어떤 양귀비의 모습과, 그리고 절정을 맞이하는 어떤 나리의 여름 정원의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공간 다른 순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이렇게 같은 순간이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식물들의 화해들의 모습이 정원 화해들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긴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나리꽃 아래 이제 화려하지만 이제 지어가는 어떤 그런 나리꽃과 그 매미의 그 탈피한 껍질이거든요. 껍질이 같이 만나는 어떤 그런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사람 절정의 순간에 탕 치고 내려가지만 매미는 지금 껍질을 갖고 절정의 순간에 가 있을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삶의 속도가 다르지만 그게 이제 한 세계에서 같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명인식으로 바라본 정원화해의 의상표현 연구는 그 정원화해가 만들어내는 변화물성한 형상과 끊임없이 지속되는 어떤 생성소멸의 순환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몸소 경험하게 되는 생명 본질에 대한 인식과 그에 상응하는 저의 이제 주관적 사유 정감이 표출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품 창작의 근본이 되는 어떤 생명인식이라는 것은 화해의 고유한 생리적 본성 그리고 유형의 형을 통해서 그 내재된 무형의 생육증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정원 화해를 통해서 이제 인식하게 된 생명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정감의 근원이 되고 자아에 대한 물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삶의 철학 기준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서 무한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창작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원화의 생명인식에서 비롯된 작품의 창작은 화해와의 교감을 통해서 획득한 사유 정감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해의 생명 변화와 조화 그리고 생명 순환에 대한 맥락 체험을 바탕으로 일어난 정신적인 작용이 화면 위의 형성으로 재창조된 이제 저의 작품은 본인의 사상과 감정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뜻을 품고 있는 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작품 속에서의 정원 풍경은 이론적 동양의 자연관을 토대로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계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공간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신아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키우시는 정원의 화해를 작품의 소재로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품들을 보면 유독 검은 배경들이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검은 배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검은 배경이 나타나는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백이 많은 작품들이라는 것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완한 형상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무의 세계가 기반이 돼야 일어나는 것이고 그의 무의 세계는 어떤 유의 세계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발현될 수 없다. 그래서 유무가 함께 만나야 이제 이게 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 드러난 어떤 화해 형상이 유의 세계라고 한다면 검정색의 배경은 무의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해가 지나온 시간도 함축되어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얘가 이제 그 안에 응축하고 있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저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저한테 다가온 색깔이 검정색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뭐라 해야 되죠? 가장 깊은 세계에 빛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가장 깊은 세계의 색은 저는 약간 검정색이라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품 속 화해 중에서 선생님의 삶과 연구에 가장 부합되는 식물이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도 함께 해주시죠. 아, 뭔가 하나의 특정된 화해를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소재로서 선택하는 화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관찰하고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다양한 화해의 모습에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어떤 딱 하나로서 이게 저의 이제 그런 작품에 가장 부합합니다라고 딱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정유선 선생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발표자이신 조일희 선생님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